네, 안녕하세요. 항해자입니다. 여행을 하거나 채널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카메라 못 쓰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여행할 때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가벼운 거, 하나는 이제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를 쓰는데 이걸로 이제 풍경을 담고요. 보통 가벼운 걸로는 제가 그때그때마다 느끼는 감정, 좀 기록하고 싶은 멘트가 있으면 가벼운 걸로 많이 하거든요. 가벼운 카메라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PD인데 카메라를 이제 쭉 써보면서 와, 이거 물건이다 싶은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2024년에 나온 오즈모 포켓 3인데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물건이다라고 싶은 가벼운 카메라입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액션캠을 들고 다녔거든요. 이것저것 풍경도 담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액션캠을 들 일보다는 오히려 이걸 진짜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2024년에 이 카메라가 또 브이로그용으로 최고의 카메라로 뽑혔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에도 최고의 카메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이나 그곳에 가서 이제 풍경을 찍는 걸 되게 좀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런 맛으로 이제 여행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항상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 카메라를 씁니다. 근데 이게 보면 되게 엄청 크잖아요. 소니에서 나온 카메라인데, 그래서 렌즈도 따로 사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바디도 따로 사야 되거든요. 아무리 가볍게 세팅을 해도 크기가 한 이 정도 해요. 단점이 뭐냐면 무게도 있긴 하지만 이 흔들림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이렇게 찍으면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게 숨도 쉬고 그다음에 걷다 보면 카메라가 무조건 흔들리거든요. 이 흔들림을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이 핸드폰 있잖아요. 카메라 핸드폰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흔들림을 진짜 잘 잡아줘요. 이 카메라는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좀만 흔들려도 흔들림이 다 잡힙니다. 욕심내서 이제 짐볼도 들고 다녔는데 너무 흉측하더라고요. 너무 크고 돌아다니기도 너무 기동성이 이렇게 불편해서. 이 여행의 목적이랑 좀 다르잖아요. 가볍게 좀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없을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또 화질도 이게 미러리스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좋은 화질로 담을 수 있는 카메라가 없을까라고 이제 하다가 이제 이런 오즈모 포켓 3가 나오게 된 거죠. 이 오즈모 포켓 3 같은 경우는 휴대성 부분에서는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작죠. 한 손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한 손에 딱 잡힙니다. 가볍게 좀 영상을 많이 담고 싶다 하면 저는 2025년 이걸 추천합니다. 첫 번째로는 화질이 가장 좋습니다. 카메라가 작아지면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오즈모 액션캠 4도 갖고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작고 튼튼한 장점이 있지만 화질이 정말 취약해요. 되게 보시면 이게 화질이 다 깨지는 게 다 보이거든요. 아이폰 카메라도 작은 카메라지만 이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면 다 깨지는 게 다 보입니다. 오즈모 포켓 E3는 이 깨지는 거를 되게 최소화 시켰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카메라인데 센서가 좀 좋은 센서를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퀄리티를 내더라고요. 퍼포먼스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미러리스급은 아니에요. 당연히 화질 면에서는 미러리스가 제일 좋긴 한데 저는 그 다음 단계로 이 카메라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즈모 포켓 3를 또 추천하는 이유는 화질도 화질이지만 좀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정 같은 것도 또 중요시 하잖아요. 사실 편집할 때 보정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 보정을 하려면 일일이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잡티 같은 걸 제거하려면 일일이 편집할 때 엄청 고생을 해요. 근데 이 오즈모 포켓 3 같은 경우는 촬영부터 보정을 잡아주는 피부 보정 기능도 있습니다. 액티브 트랙 모드가 있어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제가 얼굴에다가 액티브 이렇게 켜놓으면 제 얼굴을 따라옵니다. 저는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알아서 카메라가 제 얼굴을 따라오기 때문에 보통 음식 먹을 때 일일이 이렇게 화각을 정하거나 일일이 이렇게 각도 조절하고 막 먹기 바쁘잖아요. 먹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이 액티브 트랙 모드를 키면 이 먹을 때도 알아서 저를 찍어주기 때문에 이런 좀 뭐랄까 스트레스가 좀 덜해요, 되게. 그리고 다양한 촬영 기법들이 있는데 스핀샷도 있고 그다음에 모션 타임랩스, 파노라마 기능을 통해서 브이로그 촬영하실 때 영상이 보다 심심치 않게 촬영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었던 것은 모션 타임랩스예요. 제가 다카마스 여행을 갈 때 완전 생 시골이기 때문에 은하수가 진짜 유명했거든요. 보통 하늘을 찍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타임랩스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서 시간을 빨리 담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모션 타임랩스는 시간을 담는 거 플러스 움직여서 되게 역동적으로 찍어주더라고요. 이거를 설정해 놓고 좀 뭐 커피 마실 거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 딱 기다리고 딱 보면 이렇게 좀 아름다운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션 타임랩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션 타임랩스는 이 위치만 잘 지정해주면 내가 A서부터 B까지 모션 기능을 주면 알아서 이렇게 다 촬영을 이렇게 쫙라라락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편한 기능입니다. 제가 또 오즈모 포켓 3를 추천한 이유 두 번째는 기동
기동성입니다. 여행할 때 짐을 최소화하는 거에 좀 바쁘잖아요. 왜냐면 여행하실 때 옷도 챙겨야 되고 기념품도 챙겨야 되고 쇼핑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챙기다 보면 가방이 되게 빵빵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즈모 포켓 3는 되게 자그마해서 이름 그대로 포켓 3거든요. 주머니에다 넣을 수도 있고 조그만한 가방 같은 거 사셔서 거기다 이게 쏙 놓고 돌아다니실 수 있도록 크기가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흔들림을 무조건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좀 이쁘게 연출이 되는데 이건 진짜 엄청 흔들려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잡으려면 엄청 큰 짐벌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되게 기동성이 진짜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도 엄청 아파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 자체가 여기 보시면 이 머리를 보시면 이 자체가 짐벌이기 때문에 흔들림을 최소화시켜줍니다. 완벽하게 잡지는 못하지만 흔들림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퀄리티는 퀄리티대로 좋고 기동성은 기동성대로 좋고 휴대성은 휴대성대로 되게 좋습니다. 걸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분명 흔들리거든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걷다 보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흔들리는 것들을 다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편안하게 그냥 걸으면서 이제 주변들 다 찍고 얼굴도 찍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찍고 되게 다방면으로 밸런스가 제일 좋은 브이로그 카메라다. 이게 이제 단품으로도 팔고 이렇게 배터리 추가 배터리죠. 이거 추가 배터리 그다음에 이렇게 오디오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하면 콤보로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딸려오는 이 마이크 수음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거리를 좀 많이 보여주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이 거리를 많이 보여드리는 게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아닌가. 딱 여기만의 그런 특색이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보통 이런 마이크 사려면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수음이 좋고 휴대성도 좋은데 저는 이걸 안 사용합니다. 왜 이걸 안 사용하냐면 이 안에 자체 안에 있는 마이크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이게 카메라가 휴대폰으로 찍으시다 보면 배터리가 분명 달잖아요. 아, 배터리 이게 곧 꺼질 것 같아. 아, 이게 사진 찍어야 되는데 영상 찍어야 되는데 분명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 배터리 효율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만 쓰면 1시간 반 정도 써요. 제가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1시간 반 정도 쓰는데 이것까지 껴서 이렇게 쓰면 제 느낌상 2시간 반 정도 쓰거든요. 배터리 효율이 좋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충전을 할 때 핸드폰 같은 경우는 충전할 때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도 충전할 때 진짜 오래 걸려요. 한 5시간 걸리나? 근데 이거는 효율이 좋은 게 뭐냐면 30분 정도면 다 충전이 돼요. 이 충전 속도가 진짜 빠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쓸 때 뭐 밥 먹거나 좀 쉴 때 카페 가서 좀 얘기하거나 쉴 때 그냥 이게 충전 꽂아 놓고 30분 정도 기다리면 다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충전할 곳이 주변에 있다면 거의 하루 종일 배터리 스트레스 없이 쓸 수 있는 좋은 카메라라고 씁니다. 개인적으로 배터리 효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외장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안 쓸 때는 가방에다가 외장 배터리를 꽂고 뭐 그렇게 효율적으로 좀 쓰는 편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추천드리는 거는 조작이 진짜 간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켜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키면 되냐면 주머니에다가 놓고 뽑아서 탁 이렇게 하면 바로 켜지거든요. 바로 찍으면 됩니다. 조작이 엄청 편해요. 그리고 이게 뭐 카메라 나 잘 모르겠다, 세팅 값도 잘 모르겠다 하면 사실 오토 기능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토로 해놓으면 알아서 이게 또 색도 다 잡아줘요. 조작 부분에서도 가장 간편하고 가볍고 보관할 때도 그냥 여기다 이렇게 꽂고 케이스도 같이 주거든요. 가방에다 넣고 돌아다니면 되게 좋은. 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단점의 첫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 머리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 머리 부분을 보고 바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원래 저 카메라를 보험을 잘 안 들어요. 왜냐면 한 3년 쓰고 5년 쓰면 기계는 또 노후화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이거는 한 6개월 쓰다가 고장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약해요, 이게. 이 머리를 보고 아, 이거 분명 고장이 나겠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있거든요. 이 디스플레이 이게 보면 이게 딱딱 하는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고장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험을 바로 들었습니다. 심수 충돌로부터 이게 사용이 좀 어려워지면 교체하거나 보상해주는 플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즈모 포켓 3 사신다면 보험은 꼭 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분명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통 가방을 넣거나 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카메라가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스펙을 공개를 할 때 방수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잘 공개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이나 비가 맞으면
되면 자르면 진짜 고장날 수가 있기 때문에 케어 리프레시 보험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수심이 있는 물에서 찍어야 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방수 케이스를 끼고 하시는 걸 되게 추천을 하고요. 보관하실 때에도 이거 같이 딸려오는데 이거 그냥 반드시 진짜 쓰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좀 안 쓰고 보관을 하겠다 이렇게 끼워서 보관하시는 걸로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좀 실험을 해봤는데 가벼운 눈이나 아니면 가벼운 비 정도는 맞아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장담은 할 수는 없어요. 카메라 막 돌리는 성격이라 이렇게 한번 그냥 써보긴 했는데 되긴 돼요. 근데 되긴 되는데 좀 약할 것 같다. 이게 딱 보면 재질이 플라스틱인데 물 들어가면 좀 답이 없겠다 생각하는 거는 이 틈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서 좀 하드웨어 같은 것들을 좀 고장 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물에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눈에 위험이 있거나 기상이 좀 안 좋을 때는 좀 안 쓰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단점은 저조도예요. 저조도. 이게 보통 원래 카메라가 렌즈는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좀 선명해지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빛이 없으면 디지털 센서에서 빛을 증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끌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화질이 엄청 안 좋아져요. 이게 모든 카메라들이 그렇습니다. 오즈모 포켓 3는 저조도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어두울 때 찍으면 좀 밝게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한데 그래도 밤에는 좀 취약해요. 이게 밤에 찍어 보니까 엄청 어둡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둡고 좀 화질이 깨지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에서는 다소 카메라가 좀 아쉽긴 합니다. 어두울 때 찍으려면 역시 미러리스를 갖고 영상을 찍는 게 좋긴 하지만 단점을 굳이 뽑자면 저조도에 약하다? 약간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외에는 단점은 없었어요. 어느 정도 이쁘게 찍는 걸 원하고 어느 정도 이게 돌아다니면서 역동적으로 찍는 거를 좋아한다. 이게 세로로도 찍을 수 있거든요. 이 릴스 같은 거를 찍을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카메라 하나만 들고 다녀도 여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최고의 카메라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가격은 지금 쿠팡 가격을 보자면 오즈모 포켓 3 단품만 사면 64만 9천 원이고요. 콤보로 사신다면 83만 4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품 사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콤보로 사면 이 배터리 그립이랑 이렇게 마이크도 같이 딸려오는데 그냥 이게 단품 하나만 사셔도 괜찮다. 왜냐면 진짜 이 배터리 효율이 진짜 좋거든요. 좀 충전 30분만 해도 바로 이렇게 충전이 풀충이 되고 마이크도 개인적으로 뭐 어떤 사람을 인터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너무 시끄러운 그런 곳에서 뭐 주로 촬영을 한다 그게 아니라면 이거 하나도 되게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여행을 좋아하셔서 그리고 일본 여행에 관심 있으셔서 제 채널을 보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막상 이제 여행을 가는데 이제 2025년에 카메라를 하나를 사보고 싶다. 근데 내가 영상쟁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상에 관심은 있지만 복잡한 게 싫다. 그리고 가볍고 좀 돌아다닐 때 자주 손에 가는 걸 쓰고 싶다면 이 카메라를 저는 2025년에 추천을 드립니다. 2025년에 최강의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오즈모 포켓 4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한 장시간 동안은 카메라가 최강의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는 여러분 이렇게 좀 찍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주 손에 가야 돼요. 이게 이렇게 크다 보면 손에 진짜 잘 안 가거든요. 물론 이게 사진 찍거나 이렇게 좀 화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되게 찍을 때 이런 게 손이 많이 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이게 초보자들에게 친절한 카메라는 아니에요. 이게 다 수동적으로 다 뭔가 맞춰줘야 되거든요. 렌즈 같은 거 사면 AF, MF서부터 시작해갖고 ISO, 그다음에 조리개, 그다음에 뭐 셔터 스피드 진짜 용어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맞추다 보면 내가 찍고 싶은 그 순간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자주 가고 조작이 좋은 그런 카메라를 선택하시는 게 여행할 때 스트레스가 적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카메라 좀 쓰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이 좀 나가긴 하지만 이거 하나 쓰면 한 그래도 2년 정도는 쓰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유료 광고도 아니고 어느 업체에서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일본 여행을 하면서 쓰면서 정말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025년 여행을 계획하시는 또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 순간들을 잘 담으셔서 좋은 추억들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해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